KT 자회사 직원이 납품업체와 짜고 13개 금융회사에서 사기로 무려 2,80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습니다. 13개 금융사는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서 은행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보여주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박세춘 부원장부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800억 원대의 사기 대출 지금 사건이요. 이런 사고가 과거에도 이렇게 큰 금융 사고가 있었습니까? 예, 최근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서 감독 당국에서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사고들을 보면 2010년경에 모 지방은행 직원이 3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 지급 보증서를 발급한 사고가 있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80년대 초에 6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6천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이 또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저도 궁금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2,800억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그 돈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 건지 그게 좀 밝혀졌습니까? 예, 현재까지 추가 확인된 금액을 다 합하면 대출 사기 금액이 3천억 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늘어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2008년경부터 대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처음에는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다가 네. 언제부턴가 가공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사기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금감원에서 그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 네. 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전모가 확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전체적인 대출 규모도 3천억 원대로 조금 당초 늘어났습니다. 알려졌던 2,800억 원보다 한 200억 원 더 늘어났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전혀 또 이 배제할 사용처도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사기 수법, 그러니까 대출 사기 수법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이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13개 금융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건데 먼저 이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이번에 이 대출 사기극을 벌였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N사 등이 삼성전자로부터 휴대폰을 외상 매입한 후에 KTENS라는 회사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여기서 발생된 매출 채권을 금융회사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KTENS라는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KTENS 직원이 이 허위 매출과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해서 이 사기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 N사 지금 알려진 바로는 휴대폰 이 액세서리 매출 업체라고 하는데 KT 자회사인 ENS에 이제 물품을 팔고 KT ENS 측에서는 이제 그 대금 대신에 그 채권을 이제 줬는데 그 그렇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N사가 다른 회사까지 끌어들여서 이 SPC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그 각 금융사에서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거액의 대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3천억 원을 받은 셈인데 문제는 그 외상 매출 채권이 허위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2008년부터 2014년도 초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또 NH농협 13개 금융기관에서 이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더더군다나 100여 차례에 걸쳐서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전혀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금융회사들이 이 KT라는 그 대기업의 신용도만을 믿고 관련 서류의 그 진위 여부나 또 매출 채권이 실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KT ENS의 그 직원이 그 구매 계약서라든지 그 채권 양도 승낙서 같은 서류에 네. 공정인까지 찍어서 주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이를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그 서류만을 믿고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증인까지 찍어서 줬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서류의 공신력을 높여주기 네. 위해서 당사자가 사법서사를 통해서 당사자가 확인하는 이 법률적인 서류 행위인데 네. 이것을 KT ENS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해 주신 것이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KT 본회사도 아니고 자회사의 부장급인 직원이 예. 이 어마어마한 그 매출 채권을 허위로 조작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에게 대출 사기극으로 이어졌는데 예.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걸 적발해 낼 수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2013년부터 그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여신 상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 사고라든지 또 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민원 발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위험 사전 인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에 그 모 저축은행의 여신 중에서 차주는 다른데 전화번호가 동일한 두 개 차주가 이 상시 감시 시스템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이름은 다른데 연락처가 같은. 그렇습니다. 네. 이를 그래서 이 차주사에 대한 내용을 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기 대출 전모가 적발되었고요. 네. 특히 그 여신 상시 감시 시스템에서 나타난 이런 사소한 그 이상 징후를 그 담당 검사역들이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서 이 사기 사건을 조기에 적발함으로써 이 대형 사고로 더 큰 대형 사고로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데 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이번 대출 사기의 피해는 그 예.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은행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KT라는 회사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예. 그 매출 채권 또 KT의 공신력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하지만 예. 물론 뭐 SPC 특수목적법인까지 만들어서 이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서 이 대출을 이제 일으킨 예. 이 일당들이 교묘하긴 했지만 예. 은행 내부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로 적발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예. 허술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사실 N사의 그 기업 규모나 네. 그 매출 구조 등을 본다면 이렇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예, 그렇습니다. 액세서리 전문 업체라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회사들은 그 N사의 그 자체 신용도보다는 그 KT의 자회사라는 그런 신용도만을 믿고 회사가 대출금을 KT ENS가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예, 이 일을 과신하고 또 그런 나머지 이제 여신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내부 감사에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 전체 뭐 지금 3천억 원대까지 이제 대출 규모가 밝혀졌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이제 변제가 된 것도 있죠. 지금 현재 잔액이 3천억 원입니다. 아, 지금 잔액 대출 잔액만 3천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제 부실 대출로 이어질 경우에 이걸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KT ENS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예. 그거 참 궁금한데 예, 예. 이 KT 측에서도 사실 자회사에서 이렇게 부장급 직원이 예. 이러한 사기극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문제가 이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KT ENS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번 대출 사기 사건에 가담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방금 질문을 이제
싶었던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부원 장군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좀 난처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정 싸움에 가서 이게 부실 대출로 이어졌을 경우에 KT ENS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은행사 측이나 이 금융기관에서 전액 손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KT ENS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네. 다만 KT ENS의 상환 능력이 회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럴 경우에 KT ENS의 사기 가담자와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이 이 책임을 이 부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KT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이 대출 사기극이 빚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이 외상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러한 대출 방식이 다른 곳에서 또 이미 다른 또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지 또 조사 이런 것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 그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 금감원에서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긴급 자체 점검을 하도록 일단 다 지도를 했고요. 현재 각 금융회사별로 자체 점검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그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매출 채권 담보대출 취급 시에 그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라든지 그 매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긴급 지도를 했습니다. 뭐 올 초에 이 금융기관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3개 카드사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또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물론 뭐 KT라는 공신력을 이용한 이제 서류를 조작해서 뭐 3천억 원대의 대출 사기극이 일어나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 대한 불신, 또 금융기관에 대한 이 불신, 이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최근 그 연이어서 이제 금융권에서 금융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해서 감독 당국에서도 매우 당혹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감원에서 이번 대출 사기 사건을 거울 삼아서 그 금융회사의 그 여신 심사 체계를 포함해서 업무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 조속히 개선토록 지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 정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의 박세춘 부원장부였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